이번에는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 한번 봅시다.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뭔지. 그죠? 이건 보통 지구과학에서도 적색 편의, 그 다음에는 청색 편의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이제 도플러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생활에서 도플러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소방차 또는 앰뷸런스, 얘가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다가올 때는 점점 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높은 소리가 나고 멀어질 때는 좀 낮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 영상에다가 띄워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느끼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파원이나 관찰자의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파원이나 관찰자가 서로 다가오던지 아니면은 서로 멀어지는 요 두 가지 상황에 의해서 관찰자가 관측하는 파동에 뭐가 바뀌냐면은 진동수가 원래 파원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진동수랑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져서 들리게 되는 건데, 근데 두 가지가 있죠. 관찰자가 정지해 있고, 여기서 이제 소리로 봅시다. 음원이 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 소리가 음파가 다가와도 되는 거고, 빛이 다가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음원은 가만히 있고, 관찰자가 다가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관찰자는 정지해 있고 소리가 나고 있는 음원, 음파가 발생하는 지점이 운동해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두 가지 경우에 도플러 효과를 보게 되면은, 자, 정지해 있는 음원, 파원이라고 합시다. 음원 S에서 발생한 소리의 속력을 V, 보통은 공기 중이라면 340 m/s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진동수를 F, 파장을 람다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원래 발생하고 있는 근원, 파원에서,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속력, 파동,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예요. 그러면 파면이 만들어지는 시간 간격을 T라고 합시다. 그럼 파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루가 만들어지는 시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주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T.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진동수의 반비례하는 값이죠. 그죠? 자, F분의 1. 자, 할 때 속력 VS, 그러니까 이게 음원의 속력이다. VS로 움직이고 있는 음원의 운동에 따라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달라져요. 그래서 음원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진다라는 소리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관찰자, 옵저버라고 해서 이제 O가 나와 있는 거고,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속력이나, 그 다음에는 이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속력이나 매질이 똑같으면 소리의 속력 값은 어떻게 돼요? 변화는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파장이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만큼 짧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네. 정지해 있으면 이 파면이 어떻게 돼요?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계속 같은 가격으로 발생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파원이 일로 왔어. 그러면 여기서 발생을 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왔어.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더 짧아져 버리게 되죠. 요 사이에서 또 새로운 뭐가 발생해요?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왔어. 그럼 요 사이가 또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나와서 얘가 도달할 때 그 뒤에서 오는 시간보다 파원이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파동이 그 다음 파면이 오기 전에 먼저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파면과 원래 발생한 소리에 파장과 파장 사이에 또 다른 파장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또 다가오면 또 다른 파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짧아진다. 즉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소리의 속력은 일정한데, 이 값은 일정한데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인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결국엔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진동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기 t 동안에 이동한 거리, 즉 파원이 이동한
그러니까 발생 원이 음원이 이동한 거리만큼 파장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 거리에서 발생한 파장에서 쭉 다가오니까 그 거리만큼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파장에서 음원이 일정 주기 동안에 이동한 요 거리만큼 파장 길이가 짧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람다 다시라고 하는 짧은 파장은 관찰자가 듣게 되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따라서 파장에서 V하고 T를 곱해주는데 결국에 이 VS 값은 고정이고 T는 진동수의 역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결국에는 F', 이 관찰자가 듣는 거는 F'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여기서 람다 다시는 결국에 뭘로 쓸 수 있어요? V''를 람다 다시로 나눠준 값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듣는 진동수. F'은 즉 이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속력에서 우리가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파장으로 나눠준 거고 근데 이 속력은 원래 속력하고 변함이 없게 되는 거고 여기 F' 관찰자가 듣는 파장 길이는 아까 원래 파장 길이에서 이 다가오고 있는 물체의 속력을 진동수로 나눠준 값에 해당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원래 소리의 속력에서 뭐를 뺀 만큼 소리 속력에서 음원의 속력을 뺀 만큼의 배수만큼의 커진 진동수가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멀어지면 원래는 파원이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얘가 그 파동이 여기서 음원이 발생하기 전에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파동이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파장과 파장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길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더 낮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긴 파장을 2'이라고 놨고 긴 파장의 속력을 V2'이라고 놓게 되면은 어차피 소리 속력 자체는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변함은 없게 되는 거고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파장은 주기 동안의 음원의 속력에다가 주기가 간 만큼 더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까는 빠졌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번에는 길어져야 되니까 진동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속력에서 음원의 속력을 더해준 값에 소리 속력만큼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원이 다가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커진다. 그러면은 소리 속력은 고정값이고 진동수가 커지려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음원의 속력이 빠진 배수만큼으로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음원이 멀어지면은 파장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지니까 진동수가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분모가 커져야 되니까 원래 속력에 음원의 속력이 더해진 만큼으로 진동수가 작아진 만큼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음원이 다가온 만큼 어떻게 되는 거고요? 점점 소리가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음원이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파장 길이가 길어져서 진동수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파원을 그러니까 음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음원은 분모값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찰자가 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는 사람은 정지해 있고 음원이 다가오거나 음원이 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음원은 정지해 있고 사람이 다가가거나 또는 사람이 멀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볼 텐데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에는 파동의 속력, 즉 음파의 속력은 똑같았었죠. 왜냐하면 음원에서 발생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음파의 속력은 동일했었고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파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데 이 파원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음파의 파면 사이의 간격, 즉 음파의 파장이 어떻게 돼서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V가 람다 F에 해당해서 이 값은 동일한데 얘가
파장이 짧아지다 보니까 진동수가 커지는 이런 현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과는 같지만은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찰자가 음원한테 다가가든지 음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도플러 효과는 속력 V0로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서 진동수가 바뀝니다. 자, 보면 관찰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이 경우는 관찰자가 소리의 속력하고 마주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소리의 속력이 관찰자 입장에서 본 상대 속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보다 내가 다가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리의 속력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운동자, 관찰자 방향으로 오는 방향을 플러스, 그 다음에 관찰자를 마이너스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관찰자가 본 소리의 속도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원래 V0 더하기 V가 마이너스 V에 해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 따라서 이게 더해지는 속도가 되니까 이 소리의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관찰자가 듣기에 소리의 상대 속도가 되니까. 그러면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속도는 빨라졌고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일해요. 예, 소리가 듣는 파장 자체는 동일한 거죠. 왜냐면은 파면 사이 간격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장 자체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까는 파면 사이 간격이 줄어서 파장이 줄은 거고, 이번 경우에는 다가오게 되면은 소리의 속력 자체가 빨라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대신에 파장은 파원에서 발생하는 파장 자체는 일정하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속력이 빨라지려면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동수가 커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줘 버리게 되면은 이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원래 음파의 속력에다가 음파와 관찰자의 상대 속도의 빨라진 비율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음파의 진동수에서 이만큼의 비율로 진동수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커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아까는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음파의 속력이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뭐가 일정하냐면은 발생한 음파의 파장이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음파의 파장이, 이거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음파의 파장이 일정하고 아까는 소리가 일정하다. 그럼 만약에 관찰자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돼버릴 거잖아요. 결국에는. 따라서 음원의 속도에서, 왜냐면 소리 속도보다 사람 속도가 빠를 수는 없으니까. 소리 속도는 보통 공기 중에서 340m/s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고, 소리의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원의 파장은 일정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동수가 줄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랑 파원이 움직이는 경우, 사람이 관찰자가 움직이는 경우랑 보면은 일단 음원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소리의 속력에서 뭐가 빠집니까? 음원의 속력이 빠지고, 음원의 속력이 요 둘의 차이만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진동수에서 커져요. 다가오면. 만약에 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분모가 커진 만큼,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작아져 버리게 되는 거고, 관찰자가 다가가 버리면 이 경우에는 음속에 대한 둘의 상대 속도의 비, 여기서는 이 값의 비율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가면은 진동수가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멀어지게 되면은 이 상대 속도가 빠진 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소리가 낮게 들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한 게 다르다. 즉, 만약에 음원, 즉 파원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뭐가 일정하다?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원은 정지해 있고 누가 관찰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뭐가 일정하다? 파동의 파장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일정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진동수가 커지고, 또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진동수가 느려지는 거고, 이 경우는 결국에는 뭐가 일정하니까 음파의 속도가 일정하게 되니까,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파장 길이가 길어지면 진동수가 짧아지고 파장 길이가 짧아지면은 진동수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경우만 있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원도 다가오고 사람도 다가가는 경우, 그럼 두 가지의 효과가 동시에 다 일어날 거고, 파원도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나타나니까, 그러면 두 식을 합쳐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관찰자에 대한 상대 속도의 비가 되는, 상대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R는 결국에는 뭐예요? 음원의 이동에 대한 결국에는 속도 차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파장 길이의 차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쳐주면 F'은 R는 원래 음파 속도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위에를 같이 봐야죠. 이 S.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진동수가 감소하는 거고, 그럼 플러스가 될 때 진동수가 감소하려면은 V에서 V0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될 때는 플러스가 되는 요런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원래 진동수에 곱해준 만큼으로 관찰자가 듣게 되는 소리의 파장 또는 관찰자가 보게 되는 파동의 진동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자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다가오면 어떻게 돼야 돼? 진동수가 커지고, 둘이 가까워지면,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진동수 값을 크게 해주려면 위에는 커져야 되고 아래는 작아져야 되고, 진동수를 작게 해주려면 아래는 커지고 위에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그닥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에서 진동수가 100Hz의 소리를 내는 음원이 철수를 향해서 20m/s의 속력으로, 철수는 음원을 향해서 60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원의 속도 VS가 여기서 20m/s가 되는 거고, 관찰자의 속도 V0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V0이 V5죠. 5 옵저버 60m/s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음파의 속도가 340인데 그럼 두 개가 서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속도가 빨라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20이 빠지고 340에다가는 얼마가 더해줘야 돼요? 60만큼이 더해진 이 값에다가 진동수 F를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철수 같은 소리의 높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100Hz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320분의 400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4분의 5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5. 그러면은 125Hz의 소리로 높은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플러 효과의 활용을 보게 되면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도플러 효과의 대응, 도플러 레이더, 선체 관측, 속력 측정 장치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건데, 도플러 레이더는 보통 이제 구름 안에서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에서 보면은 비구름 레이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도플러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에서 마이크로파나 라디오파 같이 파장이 긴 전파를 반사해서 안테나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공기 중에 빛방울, 그러니까 빛방울이나 눈의 결정 등에서 반사된 신호의 진동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도플러 효과에 의한 진동수 변화로 반사를 시킨 물체의 주위에 부는 바람, 뭐 속력,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안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얘네들이 또 요 안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활발하게 입자에 운동하는 정도에 따라 양을 측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도플러 효과는 천체 관측에서, 그러니까 외부 은하나 외부 항성이 이렇게 뭐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떤 행성을 보는데 이게 가운데 항성이 있는 거고, 이 항성 주변을 어떤 천체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게 되면은, 이 항성이 이렇게 갈 때는 여기 행성이 이쪽으로 공전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이 항성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만약에 이 행성이 여기 가서 이쪽으로 될 때는 이 항성이 뒤로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관측이 돼서 다가오는 별은 파장 길이가 점점 짧아질 거고, 멀어지는 별은 파장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청색 편이, 멀어지는 적색 편이, 이 두 가지를 해서, 그러니까 편이가 약간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짧아진다. 기준 파장보다. 즉 별이나 은하 등이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질 때 빛의 파장이 짧아져서 진동수가 크게 측정이 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적색 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적색 쪽으로 약간 파장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별, 은하 등이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진동수가 작게 측정되는 현상이 적색 편이고, 천체 관측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적색 편이는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 아니 적색 편이는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력 측정 장치 같은 경우에도 왜 스피드건으로 야구 선수들의 투수들의 구속을 재든지, 아니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을 해줄 때 얘 쏴서 되돌아오는 요 차이를 계속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즉 속력 측정 장치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올 때 물체의 속력에 따라 전자기파가, 그러니까 얘가 되돌아올 때 파장이 변한단 말이죠.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측자가 쏴서 되돌아오는 파장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한 도플러 효과는 대표적으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는 거. 물론 저게 이제 굴절 또는 매질에 따른 속도 차이도 이용을 하는 거지만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 장치에서 발생한 초음파랑 혈액에서 반사된 초음파의 진동수 차를 도플러 효과로 분석을 해서 혈액의 속력, 방향 이런 것도 측정을 해주고, 왜냐하면은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혈구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심장, 혈관, 태아 검사에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플러 유량계라고 해서 얼마나 유체가 흘러갔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이런 장치도 보면은 유체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부유 입자에서 반사하는 초음파의 진동수 변화를 보고서 결국에는 유체 입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를 측정해서 배관 속에서 흘러 들어간 유체의 양을 측정을 해줄 때 보통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들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가오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에 차가 생기게 되면은 관찰자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로 반사된 파동 또는 우리가 관측하는 파동의 진동수의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에 해당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완자샘 비법 특강 보면은 여기서는 뭐 따로 크게 설명을 할 건 없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관찰자가 정지한 음원 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간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뭐가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까? 바로 파장의 길이가 일정해요. 파장의 길이가 일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가가면 이 파동의 상대 속력이, 관측자가 보는 파동의 속력이 관측자가 본 파동의 속력이 증가해요. 그리고 멀어지면, 파원으로부터 멀어지면 관측자가 본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파장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V는 람다 F에 의해서 얘가 일정하니까 관측자가 본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면 진동수 커지고, 관측자가 본 파동의 속력이 느려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음원 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정지 상태에서 다가갔으니까
관찰자를 정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속력이 생긴 거잖아요. 결국에는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빨라진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파원의 속도에다가 관찰자의 속도가 더해진 게 뭐가 되는 거니까? 파동의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진동수의 변화는 여기서 V는 람다 F에서 얘는 일정하고 파동의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진동수 어떻게 되겠어요? 커진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원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경우, 이 경우는 뭐가 일정하다? 파동의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파동의 속력이 일정한데 파동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면과 파면 사이에 생성되는 간격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에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파장 길이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는 일정하다? V,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대신에 파장 길이가 다가오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건 일정하고 얘는 감소하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때 관측자가 보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원래 진동수에다가 여기서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진동수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V 마이너스 음원의 속도를 빼준 값 V, 이게 바로 증가된 진동수로 관측자가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원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게 되면은 이 경우는 똑같이 속도는 일정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장 길이가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동수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느끼는 진동수 F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동수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관찰자가 느끼는 진동수 F'은 원래의 파동 속도에다가 얼마만큼 이 음원의 속도, 파원의 속도가 더해진 만큼의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만큼으로 작아지게 된 거를 바로 느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는 같지만 과정에서 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은 진동수가 F인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VS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관찰자 A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정지해 있는 관찰자 B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F분의 1의 시간 동안에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F분의 1에다가 얼마만큼 곱해준 거예요? VS만큼을 곱해준 값이고, 자동차에서 발생한 소리가 진행하는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이거랑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만큼 소리의 속력, 여기다가 소리의 속력이 얼마라고 그랬냐? 소리의 속력을 소리의 속력이 나오진 않았는데 소리의 속력은 V네. 소리의 속력은 V니까 얘만큼은 소리가 진행한 거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가 A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져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V가 S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가 간 거리하고 뭐예요? 이 누구하고? 음원이 간 거리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V 플러스 V S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B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B가 듣는 소리의 파장을 물어봤잖아요. 파장. 그러니까 원래 진동수라고 하면은 이 진동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V 멀어지고 있으니까 V 플러스 VS분의 V 뭐가 돼야 돼? F가 돼야지 이게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뭘 물어봤어요? 파장을 물어봐 버렸잖아요. 파장. 그렇죠? 그럼 파장을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파장은 어떻게 되니까 V는 람다 F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듣는 진동수에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로 이제 반비례로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둘의 거리를 더해준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까 파장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S 더하기 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가가니까 파장 길이가 짧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V에서 VS만큼을
뺀 값이 바로 파장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가 듣는 소리의 속력은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이 소리의 속력 자체는 어떻다? 둘이 동일하다,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 A와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를 FA, FB라고 하면은 다가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동수가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듣는 진동수 F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VS 분의 V 곱하기 F가 될 거고, A가 듣는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V 플러스 VS 분의 VF가 될 테니까 여기에는 누가 더 진동수가 더 크다? FB 값이 진동수가 FA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린 가는 사이렌 소리를 내는 구급차와 영희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구급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영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이게 X, X, O예요. 나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영희가 듣는 소리의 파장은 가에서보다 어떻게 돼요? 짧죠? 진동수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나에서 영희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속력 자체가 어떻다?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서 영희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는 여기가 더 크죠? 그렇죠? 소리의 속력은 같은데 파장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져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철수와 경찰차가 정지해 있을 때 철수가 경찰차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을 했더니만 720Hz였대요. 경찰차가 정지해 있는 철수로부터 20m/s의 일정한 속도로 멀어진대요. 그럼 이제 소리 파장이 길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경찰차가 파동의 속도가, 소리 속도가 340이니까 그러면 V 플러스 VS 분의 V만큼으로 진동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340에다가 20, 경찰차의 속도,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얼마니? 소리 속도가 340에 해당이 되고, 진동수가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 720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 값이 36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2, 따라서 진동수는 680Hz로 진동수가 커지고 낮은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전에 이걸 내가 소리를 내줬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안 내요. 잘. 네. 자,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찰자가 운동하는 경우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찰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간대요. 그러면은 음원과 관찰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진동수가 증가한 소리고, 멀어지면은 감소한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영희와 경찰차가 정지해 있을 때 영희가 경찰차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했더니만 850이래. 영희가 정지해 있는 경찰차 쪽으로 10m/s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갔대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진동수가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V분의 V 플러스 관찰자의 속도만큼 진동수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340 곱하기 얼마니? 여기서 곱하기가 아니라 속도가 얼마야? 영희가 얼마나 빨라졌대? 10은 얼마나 나와야 돼요? 800 곱하기 850을 해주면은 영희가 듣는 진동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34분의 35 곱하기 85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나눠지냐? 안 나눠질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설마 이걸로 쓰는 건가? 그냥 34분의 35 곱하기 850으로 굳이 나눠주면 17 425 설마 425를 35로 곱해주고
제일 어려워. 1, 2, 5, 1, 7, 12. 이렇게 되니까 5, 7, 8, 4, 1. 그럼 1, 4, 8, 7, 5를 뭐로 나눠줘야 돼? 17로? 그러면은 9, 5, 9는 안 되고 8. 8, 7, 56, 5. 1, 3. 그 다음에 1, 2, 7. 7. 그 다음에 5, 8, 5. 그러면은 5. 떨어지긴 하네. 875네요. 와이씨! 너무 어렵다. 825Hz. 예. 875Hz. 이렇게 되겠네요. 사칙연산 제일 어렵다. 도플러 효과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답이 X, 5예요.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면 별, 은하 등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질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니까 파장 길어지죠. 그럼 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측정을 하고, 속력 측정 장치에서 발사된 파동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수신되면 속력 측정 가능하고, 초음파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주는 거는 맞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문제 도플러 효과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진동수가 F인 사이렌 소리를 내는 구급차가 정지에 있는 관찰자 A로부터 멀어지고 정지에 있는 관찰자 B로부터 다가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구급차는 V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소리의 속력은 V래요. 자,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A가 듣는 소리의 속력은, 이 경우는 음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소리의 속력이 안 바뀌죠. B가 듣는 소리의 속력도 그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V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가 듣는 소리의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소리의 파장은 길어지고, B가 듣는 소리의 파장은 진동수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A와 B가 듣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 그러면 FA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건 음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V 플러스 V S분의 V 곱하기 F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B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V 마이너스 V S분의 V 곱하기 F. 이렇게 나와야지 FB가 되겠죠. 그러면 구급차의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A와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A는 구급차 속력이 증가하면은 증가하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분모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더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면 A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더 감소를 하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선택지로 완벽 정리해서 답은 뭐가 나오냐면은 XX55예요. A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구급차에서 발생한 사이렌의 소리의 진동수보다는 A가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작아야 되는 거고, A는 구급차에서 발생한 사이렌의 소리보다 더 낮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진동수가 줄어들었으니까. B가 듣는 거는 진동수보다 크고 높은 소리고, A와 B의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게 맞죠? 그죠?